안녕하십니까. 왕조일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병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28만 순천 시민, 노광규 시장님,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277회 임시의 시정 질문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순천 시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당선된 제가 순천시 발전을 위해 시의원의 본분과 역할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천 시민들은 대한민국 생태 수도로서 순천시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순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 주요 과제가 있을 때마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지역 현안을 마주하면서 훌륭한 순천 시민을 믿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문제에 따른 주민 갈등 간극을 좁히고 시민을 중심에 둔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 시민의 이익을 중심에 둔 순천시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6개월간 76명이 참여했으며 6개의 정책 공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생태수도 이상에 맞는 자원순환 정책 수립, 민간 협력에 의한 자원순환 시민활동 적극 지원, 자원순환 도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암자원순환센터 부실 운영 문제, 쓰레기 밀입지 확보, 쓰레기 감량, 쓰레기 정책 민간 협치기구, 쓰레기 수거, 분리배출 방식 시범 운영,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교육입니다. 순천시는 4월 2일 연양동 814-25번지 1호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결정 고시할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 7기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순천시가 민선 7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의 무엇을 계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부재한 것입니다. 민선 8기가 무엇을 계승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1. 쓰레기 처리 현황, 재활용 보급 및 사역 촉진 등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2. 주민 친화형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상시부터 지역 주민 의견 적극 반영, 건강 및 환경권 보호,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 마련 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민 의견 수렴 후 입지 선정. 그러나 순천시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부재,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부재, 입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입지 선정 계획 홍보 부족 등 절차 및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주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장은 2022년 10월 24일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정 기준 1순위로 시설 지화화 및 지상 융복합, 문화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4년 순천시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영역 보고서에는 1순위 현재 운영 중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순천시 생활폐기물 밀입장, 2순위 2020년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영역에 검토한 지역, 3순위 2022년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기관에 신청하거나 관심을 보인 지역, 4순위 그 밖의 부지 면적, 용량, 운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입지로서 적합한 지역, 5순위 시설 지하화와 지상 융복합, 체육문화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 시가지와 가까운 도시 지역을 우선 검토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5순위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처리시설 평가 기준과 배점, 기준 환경시설과의 거리, 지적물 현황, 경관 및 시설 노출, 공사비 중복평가 등 많은 오류가 있었고 5순위를 1순위로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과 배점표,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들의 역할,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 과정 공개와 내용 공유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안건과 결과, 구성원 등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인근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민 열람, 시민 의견을 수렴을 순천시 홈페이지 게시, 선진지 견학, 각종 행사 때 시설 홍보 영상 상영으로 대체했습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제출한 의견도 순천시 입장을 재회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버렸고 입지 선정 관련 인근 주민 의견 수용성 제고에 대한 영산강 유역환경청 공문이 있었음에도 마산마을 주민대표, 연양 3지구 주민대표의 개별적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암자원순환센터는 민간 투자 방식 BTO 운영으로 운영 중단과 반복적인 화재 발생 등 위탁 운영업체의 파행적 운영, 순천시의 부실한 행정, 감독의 문체가 노출된 곳입니다.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전력환경영향평가서를 진행하는 중 가칭 에코드림 주식회사는 순천시에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순천시는 1억 원의 수수료를 들여 지난 7월 KDI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민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한다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수록 소각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 될 것이며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민간 투자로 할 경우 조암자원순환센터처럼 부실 운영, 시민 부담 가중이 늘어날 거라 예상합니다. 순천시는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순천 쓰레기 문제를 염려하는 많은 학자들은 탄소를 줄이고 쓰레기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쓰레기 문제 해결 방도를 내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주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순천 시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또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추진력 그리고 일에 대한 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좋은 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이나 저나 순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순천 시민들이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수용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러시죠? 아니 퇴진하라고 막 피켓도 들고 계시더니 웬일로 그렇게 어쨌든 얼른 물어보세요. 예. 네, 그래요. 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순천시가 올해 4월달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에 관련해서 결정고시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쓰레기 문제 공론화 위원회의 내용을 계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승한 내용이 빠른 시간 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행정적 절차 이행을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 그 공고문을 봤거든요. 봤더니 6가지 내용인데 중요한 핵심은 그 생태 수도 이상에 맞는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한 게 주요한 골자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승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시장님 무엇을 계승했습니까? 아니, 아까 대답 드렸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를 무엇을 개선 안 계승? 했는가? 어떤 것을? 여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은 6가지인데 그 늘 계승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계승했는지 6가지 아니, 내용 중에 이 계승한 양은 내용이 뭡니까? 매립지 확보하라는데 이 양은 안 되잖아요. 매립이 금지됐으니까. 그러잖아요. 직매립 금지됐으니까. 사망이 소각시설 또는 에너지 회수시설과 같은 다양한 감량화 시설 도입을 검토하게 바란다 했으니까 네. 이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협치기구 또 5번에 있는 거점 관리 수거 방식의 도입 및 시범 운영을 공고한다는 내용. 6번 교육지원청과 해가지고 그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런 거 계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구체적으로 계승한 내용이 뭐죠? 그 쓰레기 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있어서 공론화 이후 내용을 계승했다라고 했거든요. 설치에 있어서 계승을 했다. 설치하는 과정에 공론화위원회 결과 1, 2, 3, 4, 5, 6 중에 어떤 것을 계승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얘기를 주십시오.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질문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걸 시장님 말씀하신 걸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1, 2, 3, 4, 5, 6 중에 하나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가 저는 이게 아니 처음 이해가 얘기 안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매립장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고 행정절차 빨리 하라 그래서 속전속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거점에 관련돼서 이거 거점 수거 관리 방식 도입하라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라는 것을 이미 그거는 뭐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저는 예. 지금 시장님께서 2024년 4월 제출한 내용에 보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행정적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렇게 공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나로 다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자료 시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뭐 얘기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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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다 안에 들어있고 그러는 거죠, 그게. 매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센터가 왕지 매립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빨리 찾아보고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런 공관이 된 뒤에 정부의 정책 바뀐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정부 정책 바뀐 것 알고 계시잖아요. 바뀐 내용이 직매립이 금지되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그거 당연히 금지됐죠. 네. 지금 하는 게 2020년 9월 23일 날 이게 지금 공고한 것은 2019년인가요? 이게? 아니, 2018년 19년이죠? 12월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진행되다가 지금 2020년 9월 23일 날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게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하고 그다음에 발생지에서 처리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폐자원 에너지 활용하는 거 큰 정책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정책들이. 그러니까 이 정책하고 배치되는 것들은 이행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정부 정책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걸 받아서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받은 내용이 매립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받았다는 것이죠, 시장님?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망하고 네. 뭐 사항하고 5항, 6항, 5항 그다음에 6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되어 있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앞으로 이제 제가 차츰차츰 질문하면서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선 7기 쓰레기 소각장 업무 추진 일정이에요. 이제 네. 공론화위원회가 7월 달부터 12월까지 2018년도 했고요. 2020년도에 쭉 진행되면서 이게 자료 내용을 이제 순천시가 영산강 환경청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저렇게 일정을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량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까지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선 7기 때요? 네. 민선 7기 때 일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4개의 후보지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4개의 후보지에는 소각과 매립과 재활용 선별시설 3개를 갖춘 순천시 클린업 환경센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르부 문제라든지 소각의 문제라든지 재활용 선별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내용이 일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도 11월 29일 날 얼뚝면 주민과 면담을 통해서 전력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제출이 됐는데 본안을 작성하려면 해당 4개 후보지 주민 중에 1순위였던 얼뚝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라고까지가 이제 7기 때의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관련해서 지금 순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민선 7기 때 일이니까 민선 7기 때 얘기를 하세요. 계속.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봤을 때는 민선 7기든 8기든 간에 행정이 진행되어 왔었던 일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니 민선 7기 때는 저렇게까지 해놓고 확정고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냥. 7기가 끝나면 기존에는 쓰레기 정책이 다 끝나버렸다. 아니 저기가 반대가 네. 있든 어쨌든 간에 네. 저런 절차를 거쳤으면 네. 7기에서 확정고시를 했었어야죠. 확정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고시 안 했으니까 끝나버려서 끝난 거죠. 그 내용 새로 진행한 들어온 거는. 사업이다라고 시장님께서 예.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순천시가 진행된 사업들이요.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보니까 3년 이게 5개월 정도 행정이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 새로 들어오면서 그 쓰레기 처리 시설 입지에 관련해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기존의 것들은 정리가 되고 새롭게 시장님께서 시작하신 거죠. 아니 우리는 예. 그 규정에 따라서 10월 달인가 22년 그때 선정 계획을 공고를 했죠. 새롭게. 예.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신 게 맞죠? 네. 새롭게 시작하신 게 맞죠?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된 행정의 일정은 공백이고 새로운 이게 시장님께서 행정력의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시장이 바뀌면 이렇게 그 쓰레기 정책에 관련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바뀌어져 가는 건가요? 그거는 뭐 보는 사람들 주관적 평가죠. 왜냐하면은 네. 했으면은 그에 따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마무리를 안 해놓으니까 절차가 다 실효가 되고 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네. 그 위치나 모든 일정들에 대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권한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법에 정한 대로 기준이 법에 정한 대로 한 거죠. 그랬으니까 영산광청에서도 협의를 해줬겠죠. 그럼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새로운 내용으로 가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공문이요? 예. 아니 이게 공고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2018년부터 2021년도 11월까지 해서 3년 5개월이 진행이 됐잖아요. 아니 3년 5개월이 됐든 4년이 됐든 간에 행정을 했으면 행정의 결과를 맺어야 되잖아요. 아 결과가 맺어지지 않아서 실효되는 것들을 다음 시장에 그걸 어떻게 한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왔기 때문에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했다. 결과가 없으니까 새로 네. 해야지 어떻게. 그리고 정부의 이거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는데. 정부의 정책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정책이 중간에 바뀐 것은 2021년도에 그 쓰레기를 소각과 그다음에 매립과 재활용 선별 시설을 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절감하자는 것이 정부 중요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일지를 보면은 네. 자 우리 보세요. 2019년에 폐기물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를 하고 21년 3월 24일 날 송치제 등 4개소가 되고 9월 7일 날 최적으로 송치제가 선정이 되고 근데 제가 이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이미 7월 6일 날 환경부 시행규칙이 이제 직매립 금지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20년 9월 23일 날 환경부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정부 정책이 우리가 기본계획이든 시행계획이든 집행계획들을 자꾸 연동화돼서 하는 이유가 정책들이 바뀌고 인구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연동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줄기를 잡든가 결론을 내리든가 뭘 해놨어야 되는데 이대로 놓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 후임시장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은 제대로 아니, 그럼 진행하기 실효가 돼버렸다. 이거 확정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고시를 안 했기 예.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1월 17일 날 주요 업무 실행 계획에 의하면 대한리와 연양들 일원을 디지털 생태교육원으로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장이 2021년 언제요? 22년도요. 1월 17일. 1월 17일 네, 제가 네. 취임을 했나요? 취임하기 전입니다. 취임도 안 했는데 뭘 얘기를.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런 주요 업무 실행 계획을 짰을 때는 이 대안이나 연양들 일원이 생태연구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자체 내부 개혁과 필요성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시장님이 이런 것을 안 하겠다라고 정리를 하신 거죠?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잘 몰라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께서 그 후보 시절에요. 후보 시절에 쓰레기 소각장은 절대로 농촌이나 이쪽에 두지 않겠다. 그리고 배출하는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도심지 인근에다 하겠다. 그리고 산단에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니, 국가적인 정책들이 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 그러면은 3개 도시에 여러 가지 그 이해만 조절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는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질문을 왜 그걸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제2차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2023년 1월 달에 순천시가 전라남도에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라남도가 작성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231페이지에 2023년 1월에 제출한 231페이지 내용을 보면 연양들 814-25번지에 소각량 300톤을 기준으로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미리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은 60톤의 재활용 해수시설을 만들어서 여기도 똑같이 연양동 814-25번지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을 24톤 규모로 여기도 똑같이 연양동 814-25번지 1원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 용량과 생활자원화 해수시설 그다음에 제가 오타 나왔네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재정 투자로 하고 50대 50으로 하고 총 사업비를 2,500억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거 순천시가 제출한 거 맞죠, 시장님? 아니, 했으니까 그 정부 그렇죠. 있겠죠, 그게. 예.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입지를 연양동 814-25번지 1원으로 적시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거요? 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지 그래? 예정으로? 814-25번지 1원으로 해서 2023년 1월 달에 이것이 제출이 됐으면 2022년도 적어도 11월이나 12월쯤에 이 자료가 올라갔겠죠, 전라남도에? 모르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이시고. 뭐 시장이라고 뭐 모든 걸 다.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그거는 다 관련해서는 부서가 있는 이유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것들을 했겠지. 입지를 어디로 할 그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하게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 입지 예정지인 주민들도 우리 동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입지 예정지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몰랐다는 게 제가 말이 머리가 됩니까? 나빠서 그런가 봐요. 예.
다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순천시가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라남도는 2023년 1월 달에 자원순환 시행계획 2차년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공문서 하나하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미리서 순천시는 814-25번지 일원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한 게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은 자원순환 계획이 기본으로 가는 거죠. 총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과 생활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이 정부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순천시는 이것에 대한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죠? 환경부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요. 네. 예. 전라남도는 시행 계획을 세우고 순천시는 집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를 어디다 할 건지 자원 제한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자원 제한량의 전체적인 비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져야 되는데 순천시는 그게 없더라고요. 참고로요. 네. 2023년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해요. 이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국감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과 또 시행계획, 집행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수립되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게 하시고 네. 그러면 살펴보신 다음에 담당 국에다가 그 자료를 한번 줘보라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집행계획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네. 과가 집행계획은 올해 집행계획이 5월달까지 없다고 확정되는 거 그랬어요. 아니에요? 집행계획을 제가 자료 요구 목록에 뒀죠. 순천시의 서류 제출 요구 8번째 순천시 자원순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집행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네. 예전에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서 세웠던 것과 지금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이 시행돼서 했던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기준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예? 네. 거기에 보다 보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냐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 협의 전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2023년도에 국감에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나와서 서울시를 상대로 했던 것인데 환노위에서 했던 것이니까 한번 그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어요. 네.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집행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 집행계획 안에는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련해서 환경부 지침을 이행을 따라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그렇게 이것이 안 말씀하셨- 되면은요, 환경부에서 전략 영향평가에 협의를 안 해주죠. 네. 이게 됐다는 얘기는 네. 지침에 맞게 이게 절차가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부 한번 지침에 살펴보시라는 맞게 거예요. 순천시는 이행을 했다. 그리고 집행계획도 지금 앞으로 아니, 수립할 집행계획은 거라는 5월달까지예요. 4월달까지 네. 전라남도에서 시행계획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유동적이고 연동적이냐 그러면 우리는 기왕에 시행되는 시행계획도로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5년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도에서는 각 지자체의 여러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 데는 시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와 환경부하고 수시로 업무 협조와 연락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지침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환경부에서 순천시가 뭐라고 협의를 해서 이거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다 지금 지침 위반을 했는지를 묻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절차대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건 협의를 해주고 우리에 대해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그래요. 거예요.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환경부, 전라남도, 순천시가 서로 내용적으로 서로 이거는 교류하고 말꼬리 잡는 얘기를 서로 할 필요가 아니, 제 없어요. 이야기 좀 더 들어보세요, 네. 시장님.
순천시가 제출한 내용과 전라남도가 환경부가 서로 내용적으로 교류하고 지지받고 막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양특 814-25번지 이론에 관련해서도 순천시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거잖아요. 이것이 집행계획의 일부 아닌가요? 집행계획은 상세하니 이제 시행계획이 세웠으니까 네. 5월 말까지 해야죠. 5월 말까지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5월 말까지 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집행계획을 22년도 후반기에 보낸 내용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세우시겠네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중앙에서 도의 시행계획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겠죠. 내용들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 1월 달에 전라남도가 제출한 연양동 814-25번지 1호는 이미 순천시가 준비한 그리고 미리 예정되었던 이론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류가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아이고, 시장님. 앞으로 어차피 소송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소송 가서 안 한번 합니다. 보세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 시장님이 질의하는 거잖아요. 예. 저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얘기 결론 내린 대로 하시라니까요. 저는 법대로 우리는 절차대로 다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순천시는 2022년 12월이나 뭐 11월이 될 수도 있고 연양동 814-25번지 1호를 소각과 생활자원 해수시설 그리고 그 열분의 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미리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서 집행 계획을 세우려고 미리 계획돼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예. 다음은 환경부가 중요하게 내린 지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환경부가 기본 계획이 있고 지침에 따라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전중해주지 않는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는 더 그렇다라는 거죠. 저기 표에 보면 환경부가 제출한 책자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순천시 의회에 2023년도 7월 달에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 최적 입지로 연양동 814-25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에 보면 첫 번째 사업 구상이 있고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입지를 선정해야 되고 이제 재정 사업에 대한 준비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상이 무엇인가라고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주요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업 규모 그리고 총 사업비 산정하고 사업 구상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내용으로 주민 친화형 에너지 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축할 때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사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복합시설과 편익시설의 종류 결정하고 지화의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네. 이거 시장님 진행하셨습니까? 지금 거기가 애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게 네. 이론이라고 돼 있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디가 될지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정을 해서 그 내용도를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여러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의 법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을 세울 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들로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어디에 구상을 해서 오케이 어디가 지금 확정될지를 모르는데 특정해서 어디 주민한테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구상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담을 수밖에 없겠죠. 예.
시장님께서는 환경부 지침이 중요하다, 그리고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절차를 지금 방금 PPT 자료로 올려놨고, 그리고 전라남도에 2023년도 1월에 제출한 책자에 의하면 이미 연양동 814-25번지 1원이라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과 저 표에 의해서 1번과 2번은 연양동 814-25번지로 이미 구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이 네. 엄청나게 넓은 개념인데 그 어디로 찍어서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네, 한번 돌아갈까요? 보세요. 다 봐봅시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연양동 814-25 이렇게 써졌어요, 아예. 책자에. 예. 예. 그렇게 써졌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장님? 구상을 아예 해볼 저렇게 수는 구체적으로 있겠죠. 지명을 설정해서 전라남도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환경부가 제출한 내용에 보면은 사업 구상, 그 다음에 시행계획, 집행계획 수립을 해라. 1번, 2번은 이미 순천시가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시민들과 의견 수렴하지 않고요.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입법 취지 자체가 이것이 장소가 결국 나중에 결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담으라는 공고 취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를. 시민들 예. 의견을 일반적으로 어디 계획 세울 때 시민들 하라는 의견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네. 거예요, 지금. 권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 하느냐. 예산 사전 협의 전까지 담으면 된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예산 3위 네. 협의 전에 아직 사전 협의가 안 됐는데 뭐 예산 뭐 어떻게 아니 할 거예요? 그 지금?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일을 하려면은 기본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인정 아니, 안 왜 해준다 지켰다니까 했어요. 지켰는데 환경부 네. 얘기가 예산 사전 협의 전까지만 이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아니, 앞뒤 되는 말이 거죠. 달라요. 그게. 1번과 2번에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환경부에서 거기 아니, 지침해야 당연하죠. 되고. 이것도 만일의 네. 경우에 예산 사전 협의 전까지 하라는 것들이 안 됐다 그러면 협의 안 해주겠죠. 근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예산 사전 협의 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준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산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네. 것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서 해버려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알아서 해보라고 된다는 그건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장님. 어폐가 있는 그래요. 거죠. 그거는. 그래요, 맞아요. 행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하고 근데 순천시가 우리가 서로 잘못됐으면 나중에 네. 사법부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사법부 판단을 그냥 넘기실랍니까? 아니 사법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절차대로 했는데 자꾸 저는 절차대로 안 하지 맞다고 않았다고 하니까. 안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사업 구상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할 네. 것인지 세워야 되고 자원순환 시행 계획과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순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건 순천시 글쎄요. 집행부 생각이고 이 책임자인 순천시장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시면.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뭐라고 아니 하겠어요. 시장님 앞뒤 말이 잘 안 맞으니까 지금 제가 그 논리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아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우리는 이게 지금 절차 위반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절차 위반이 없다고요? 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순천시가 22년 10월 24일 순천시장님께서 네. 순천시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계획 결정이 됐다고 공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2년 12월 30일까지 60일 동안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입지 선정 기준이 1, 2, 3, 4, 5, 6이 있는데 1번을 시설 지화화 및 지상 융복화 문화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결정 공고를 22년 10월 24일 하셨어요. 그래요. 이 결정 공고를 하기 전에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환경부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시설 지화화 융복화발 할 경우는 함께 하자고 했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가 환경부하고 지금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시행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닙니까? 시행 중인. 그 안에 저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아니, 전라남도입니까? 그 안에가 순천시입니까?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2022년이면은 전라남도가 지금 새로운 시행 계획을 세우기 전이잖아요.
세우고 있는 중이죠. 1월 달에 자료가 나왔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행 중인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시행 계획과 집행 계획에 따라서 저런 것들을 했겠죠. 그러면 전라남도가 시설 지하와 융복합을 우선순위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법에가 공고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요, 시설 저는 지하는. 그 시장님, 전라남도의 순천시가 제출한 자료와 전라남도가 자원순환 기본 계획의 내용을 시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하화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1번은 폐기물 양을 줄여라. 기후위기 시자에 탄소를 절감해라. 이것이 1번이지 지하화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법 소각과 취지를요. 매립시설을 순천 해당 지자체 보고 정하라 했지 전라남도가 시군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법 취지와 함께 그 중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행 계획, 그리고 그때 이미 돼 있는 집행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요. 자,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앞으로가 지금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시행계획, 집행계획 있는 다음에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걸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행계획, 집행계획대로 지금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법의 취지와 변화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자꾸 도에다가 보고도 하고 환경부 하고 논의도 하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거는 예산 사전 협의 전까지만 이 내용을 지금 채우라는 취지거든요, 이게. 왜? 지금 시행되는 시행계획과 집행계획도로 지금은 진행을 해 나가면서 변화된 사정들을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뭘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요. 맞물려 가는데요. 예. 전라남도가 시군 지자체한테 지하화하고 융복합 시설이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세요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 그래요? 네. 순천시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그거는 봐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그래요. 법률 순천시가- 취지하고 틀린지 맞은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죠.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저는 추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도 취지를 한번 볼게요. 네, 그래요. 살펴봅시다. 다음에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거든요. 네. 예, 그래요. 여기에 이제 용역 보고서에서 맨 첫 페이지에 과업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경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개요 내용이 있는데 입지 후보지 선정 시 우선 검토 지역이라 해가지고 2022년도 10월 달에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문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죠, 시장님? 근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입지선정위원회 활동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활동은 뒤에 하고 미리 계약이 돼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입지 선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갔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타당성 네. 조사는 먼저 했지만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했죠. 네. 예, 그래요. 이거 저는 타당성 조사 내용이 아니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맨 앞부분에 있어요. 입지 후보지 선정 시 우선 검토 지역 해가지고 첫 번째가 현재 운영 중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매립장. 두 번째가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검토한 지역. 세 번째가 신청한 지역이에요. 이거 22년도에. 네 번째가 용량이나 운반 거리를 감안해서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에요. 다섯 번째가 지하화 지상 융복합 체육 문화시설 설치 가능 지역이라 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시가지하와 가까운 도시 지역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게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영역과 22년도 10월 달에 발표한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문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시장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내용이 다른가요? 다르죠. 우선 검토 지역하고요. 예. 입지 결정문하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 나오는 우선 검토 지역 이거 글쎄, 완전히 그게 순서가 안 다를 거예요. 뒤바뀌어졌잖아요. 아마 그 내용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네. 그 내용들이 다 서로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1, 2, 3, 4 순위가 다르다고요. 순서가요? 네. 지금 아니, 제가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검토 지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순서가 아니라고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네요. 예. 글쎄요. 이것을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건 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발표한 내용과 그다음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영역 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 논리가 맞지 않다.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번 검토해보죠. 맞지 아닌 것 않습니다. 같은데. 그렇게 네, 그래요. 얘기하시니까 맞지 한번 않아요. 보죠, 뭐. 예.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단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경과를 시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어디 되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순천 시의 과제, 순천 시민의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그렇게 제 생각을 권한이 해요. 아니에요. 권한이 아닌가요?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그 공개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입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뭐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누가 한가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그거는 제가 이 네.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PPT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법 26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해야 한다.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는 저는 집행기관의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 위원회의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도요. 그 내용들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벌써 그 위원장 되는 뭐 연구실까지 쳐들어가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말을 아껴서 하는 게 여러분들 의원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 선출해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공개하면은 이 일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이거 내부적인 위원회 결정으로 이걸 공개 안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 계속 물어도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저는 저의 주장을 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26조에 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유는 집행기관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 집행기관의 조직은 순천시 조례위원회에 관련한 조례에 충분히 그 근거가 밝혀져 있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독자적으로 그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데 무슨 시에 소속된 조직으로 보세요.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할 대표권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사무를 그러면 총괄하는 특별법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럼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더 우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네. 폐기물 관련된 법률이 더 특별법이니까 그 내용이 더 우선하겠죠. 예. 그래요. 이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입니다. 제129조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법령이나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순천시장님이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 여기 저 의원들도 두 분 계시는데 제가 단 한 번 넘은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했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제 조직이면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냐 할 것 같아요. 편하고 쉽게 하지. 네, 그래요. 시장님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순천시 의회와 수원시와 순천시 의회가 소각시설 입지선정 용역 착수 보고회를 토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과정에 이런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할 전국이 수도 다 그런 건 있었잖아요. 아니고 이건 입지선정위원회의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아니요. 거기 저는 안에서 결정했으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건 다 필요한 것이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왜? 필요하지 않다고 시장님께서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여러 가지로 형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과정 쭉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그래요. 그 시장님께서 저는 그 처음에 전라남도 자료 나는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쭉 일관돼서 오고 있어요.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십시오. 예.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내용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도 했었던 내용이고, 기존 시설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연양들 A와 덕월동에 관련해서 티맵으로 거리 환산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이제 거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자료 내용 들어보셨죠? 지작물 현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양뜰 A에 축구장이 2개 있고 풋살구장이 2개 있고 인라인장이 있고 주차장과 피크닉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 지작물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좀 달라진 거죠. 지금 뭐 조작되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님께서 먼저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지금 여기가 말꼬리 잡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는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점수가- 방송에 매일 외고 다니는 게 지금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점수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얘기해 보세요. 점수가 잘못됐어요. 다음 내용도 봅시다. 이게 지금 평화비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여기가 맨 위에 것이 타당성 조사 보고 영역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제가 PPT 자료에 올려놨어요. 아래 것은,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제가 똑같이 구글 3D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내용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점수가 연양들 A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것에 관련해서 저는 이거 2023년도 1월 달에 전라남도가 연양동 814-25번지 그리고 2022년도 10월 달에 순천시가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한 것의 내용 이런 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일치되어 가기 위한 과정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잘못된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잘못된지 안 됐는지는 이거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답변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 안에 있어서 하는 일들을 제가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송사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대표적으로 2019년에 서산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그 판결문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예. 네, 저는 이 용역 보고서가 순천시에 제출이 되고 시민에게 열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는 환경부에도 제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거죠, 시장님? 여기 용역 보고서에 들어있는 평가표라든지 세부 내용들이 잘못된 것은 저는 큰 행정을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지금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됐는지는 입지선정위원님들이 저는 원칙대로 법을 지켜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 계시는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볼 때 좀 결례된 내용 같아요. 저는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든가 할 일이고 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권한으로 내용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어요. 시장님, 그러면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보면 주민대표가 있고 또 시의원은 몫이 2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진행된 경과라든지 그리고 어떤 안건들이 제출된 것인지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라는 분들도 지역색에서 선출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장님 아시죠? 아니 선거로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처럼 선거로 뽑을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추천받아서 들어갔겠죠. 적어도 예. 전라남도에 연양동 814-25번지라고 적었다라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투표가 들어가야 되지는 않은 겁니까? 연양동에 관련된 제가 주민들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그런데 다 합당하고 상식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서 저는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라고 발표한 것을 순천시가 6월 22일 날 발표했어요. 시의원인 저도 6월 22일 날 연양동 814-25번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조성 예정지라고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순천시의 중요한 현안을 순천시 의원이 그리고 인근 주민이 전혀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가? 저는 거기에 의문을 그렇게만 제기합니다. 보시지 말고 아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합당한 법이 정한 절차들 이행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들로. 그러니까 그거를 시의회에 일일이 그걸 얘기할 수 없는 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둘이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의원님들한테는 어느 누가도 입지선정 의원들에게도 비공개고 비밀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될 때 법이요? 입지선정위원회가 비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내부적으로 자기들 합의제니까 네. 내부적으로 그 합의를 해서 결정해갖고 공개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합의해서 내용 공개 안 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제가 그걸 뭐라고 내부 그랬어요? 합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아니 저는 그랬다는 그렇게 거예요? 듣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줘. 왜?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다 전부 다 뭐 님비 현상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저는 내용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1차 회의 때부터 그분들한테-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 1차 회의 때부터 그건 비공개하기로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정했어요? 그거는 그분들한테 알아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지만. 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공공시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라고 알가알부 하겠어요. 그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네요. 시장님은 814-25에 아니, 대해서 통보해 주니까 전라남도에 고시하고 제출했는데 공고하고 그런 거죠. 저는 뭐. 그래요. 별도네요. 다 그러면 23년도 1월 달에 전라남도가 제출한 거하고 다른 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까지 다 물으셨으니까 그거는 최 의원님 이해하고 싶으신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입지선정위원회하고는. 다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해서 1963명의 주민들이 하남에 다녀왔더라고요. 유니온파크에.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연양동 814-25번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거의 1억 2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바로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행사할 때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이 무엇인지 영상을 상황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부가 이야기한 것과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달라요? 이것이 어떻게 주민 의견 수렴입니까? 아니 환경부가 법으로 정한 것들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달라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거슬러 올라갈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사업 구상할 때, 또요? 네, 자원순환 시행 계획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전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다 예산이 뭐 제 개인 돈으로 나왔겠어요. 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서 집행을 했겠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는 전 시민적인 일이고 그리고 시설 견학을 가보자고 그래도 거부도 하시는 곳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민선 7기 때와 달리 굉장히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법으로 정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안 됐다고 하세요? 시장님, 그러면 이 견학을 시민들이 가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가 먼저 준비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게 무슨 그럴 수도 있고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아니 없는 거 있어요. 아니 때로는 시가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못해요? 왜 근데 한 군데만 갔어요? 어디 한 군데만 가요? 하남에만 갔죠. 유니온파크만 갔잖아요. 입지선정위원회는 다른 데도 가긴 했어요. 예, 그랬으면 근데 됐죠. 뭐. 주민들은 네. 하남 유니온파크만 갔어요. 거기가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가장 견학하기가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지상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상화된 곳은 안 갔잖아요. 스스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거 아닙니까? 그는 저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의견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시가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4월 2일 날 그 결정고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도자료를 발송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진 부분에 앞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노광규 시장은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거 보도자료예요. 그 옆에 성명서입니다. 네.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불법 행위했다. 그 다음에 멈춰주기를 정중하게 요구한다. 극렬한 반대를 하는 분들을 주장 중 경청할 만한 것은 잘 검토하고 업무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시민 분열과 시정 불신 등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겠다. 정치권에도 호소하겠다. 당리당락을 앞세운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올려놓은 것은 시장님께서 어쨌든 쓰레기 처리 시설에 관련해서는 다른 행정을 보신 것처럼 정말 추진력 있게 일정을 쭉 뽑아서 진행해 오셨어요.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하자 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정고시 하고 난 마당에 이렇게까지 시민들에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최 의원님. 네. 최 의원님도 내가 시장 사퇴하라고 피켓 들고 있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거든요. 제가 시장 사퇴라고 듣고 있었어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안 저는 되죠. 사퇴하라는 것은 안 들고요. 행정 절차가 오늘 정당하게 그런 이행되라는 소리 하지 피켓을 마세요.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걸 논쟁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도요, 다 과학적인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요. 개인적인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저도 사람이고 아무리 시정이 내가 뽑혀 있는 그 공인이라고 하지만 사람이에요. 적당해야 돼요. 그게 보세요. 오늘도 지금 물어본 내용 다 조작됐다고 하고 다녀요.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는 지금 자기들 생각을 그대로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프랑카드 수도 없이 봤어요. 말하는 것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거는 시민 전체가 뽑은 시장이에요. 그 사람들만 뽑은 게 아니고 다 예의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말 나오면 무조건 반말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는 이거를 시장은 시민들 전체의 여러 가지를 통할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호소한 거예요. 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정말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가 근거 없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호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예. 시장도 저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긴 시간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 의원님은 그 반대하는 편에 서가지고 계속 하니까 편했을지 모르지만 찬성하는 시민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반대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금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인신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 없는 사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누가 시장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밀려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거 없는 이야기 그리고 인신공격성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확정고시까지 됐는데 사법부에서 이 처분 고시가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일전에 저도 그때 무슨 일로 제가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 했는데, 마산마을 주민들 제가 안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5분 발언을 하시는데. 그 제가 만난 거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그 모르면 확인하고 해야지. 마산마을 시의원이 무슨 주민들이 면책 만나지 조건이 않았다고 있다고 아무 그랬습니다. 얘기나 막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왜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대한민국 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내하고 왔는데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반대하는 건 좋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금 해당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입지 선정을 철회하라는 전제로 만나는 것은 그는 만나본들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절차가 옳게 진행되어 와서 이것이 결국은 처분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방향들을 잡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언제든지 그건 만나서 머리 맞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작년 10월 달에도 만나서 이야기하자 했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특정 정당에서요, 주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10월 달에 뭐 특정. 그때도 시선으로- 활동들 다 하셨잖아요, 전부 다들. 시장님, 시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만나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 시민의 의견 수렴 포장을 네. 했지만 정치권 네. 세력들이 그 정치권 뒤에 다 있는 세력이라고 것들 보셨습니까? 사실잖아요. 그걸 왜 그걸 그것을 정치권 부정을 세력으로 해요? 보고 진영 논리로 그건 하면 안 보셨어요?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람들 편을 듭니까? 시장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것을 거죠. 진영 논리로 보셨네요. 그게 시민 무슨 진영 의견을 보지 논리예요? 않고요. 진영 논리죠. 어떤 시장님께서- 편에도 그거는 네. 저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끼지 않겠다는 거지. 그게 무슨 진영 논리예요? 민주당도 제가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다 안 갔잖아요. 근데 뭔 진영 논리예요? 시장님, 그게? 공개 토론회였었고, 그리고 당 색깔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람들도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영 논리로 저는 특정 정당을 진보당 생각하시면 안 소속이어서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제 얘기는 지금 제 얘기로 충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도자료와 성명서에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이런 마음으로 시민들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말꼬리 잡는 식으로 아니요, 저 하시지 이야기 아직 안 말라니까 왜 끝났어요, 그렇게 시장님. 얘기를 해요? 저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예. 시장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저는 이런 감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일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상태로 순천시가 유지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바라보는 순천 시민의 입장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제가요,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 방송에 스트레이트 루트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올까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뉴스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결국은 아무도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라고 하지만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남 집 앞에서 다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놔두면은요 결국은 도돌이표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딘가는 결단을 내리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요. 시장님 생각하고 네. 저하고 똑같아요. 네. 어딘가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 대한 어려움, 왜 여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되는 점 들어보시고 같이 저는 공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도 네. 검토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하는 건 시장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는 집행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저 혼자 만나가지고 갑자기 입지를 원점으로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향후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산마을 분들과 시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이가 60이 넘고 살아가고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어도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을 뽑아놓은 사람을 시장을 부정하고 죄인처럼 다루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나가는데 멱살 잡고 허리춤 졸라매고 그리고 시장실 앞에 며칠씩 점거하고 그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리하는 방법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위반했는지 문제는 이제는 사법 처분밖에 없어요.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의견도 저도 잘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얼마든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놓은 걸 철회해라. 그러면 대화할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대화 문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전제 조건을 깔고 시민들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처분이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전제 조건이에요? 시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철회하지 더 이상 않으면 대답 안 할게요. 여기 말꼬리 잡고 서로 하는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죠. 예. 저는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시민들을 먼저 만나고 모든 걸 열어놓으면 철회도 해요? 아니 시장님 지금 철회를 전제 조건 철회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철회잖아요. 그걸 어떻게 철회해요? 그럼 시장님 만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나보자는 얘기하지 마세요. 거잖아요. 만나보자. 끝장 토론을 해보자. 공개 토론을 해보자. 시장님 고충도 이야기해봐라. 먼저 우리 직원들이 그 얘기 들어와서 먼저 의제를 좀 정리하고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전부 다 모아갖고 하는 토론회 외에는 안 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주민들이요? 아니, 우리 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 저는 공개 토론은 들었거든요. 작년 10월달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작년 어떻게 10월과 되느냐. 12월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해봤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대중 군중 심리에서 이성적으로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저는 시장님이 좀 많은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시길 허용하고 부탁합니다. 수용하니까 이 자리에 있지. 그거 네. 안 하고 여기 와 있겠어요. 저 마음하고 시장님 마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 끝난 거 아니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예. 네. 조금만 좀 해봅시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실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순천, 요수, 목포, 광양, 전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순천이 요수에 비해서 1인당 폐기물 처리 비용이 훨씬 더 높죠. 1.5배 정도 높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수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민간이 타가거나 그렇지 않고 시설공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순천시는 민간이 타가고 있고 주암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로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민간위탁의 방식이 아니라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투자 방식을 적극 제안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기의회지만 시설공단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시설공단의 장단점도 있고 적어도 수치로 저렇게 얘기했지만 내면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들은 우리 최 의원님 권고한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 혼자 여기서 즉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래 내용에 보면 이제 순천시가 2023년도 전라남도가 제출한 자원순환 계획에 의하면 재정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재정 투자로 꼭 갔으면 좋겠고요. 민간 제한 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손실 보전금이라든지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민간 투자가 아닌 재정 투자로 순천시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하나 여쭤보죠. 다 좋은데 장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죠? 아니요, 저는 제가 옳다 그렇다라고 말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장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장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저는 번째, 장소 이야기 아니라 행정 절차만 지금 이야기하고 재정에 있습니다.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를 진짜 살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왜 전국이 이렇게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곧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재정투자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암자원순환센터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순천시는 왜 자료를 안 주신가요? 아, 그래요? 말씀 전에요. 지금 아까 1월 달부터 도 시행계획 표지판이 지금 23년 1월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이거 완전하니 지금 짜고 처음부터 가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도의 제출은 23년 9월 7일이고 입선이 후보지 발표는 23년 6월 22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저 다 확인했습니다, 시장님. 예, 그건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암에 대한 것들은요. 사실은 그때도 제가 지금 주암에다가 설치한 것도 아니거든요. 주암이 돼 있는데 환경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전라남도, 목포, 나주, 순천, 구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정부의 정책이 지금 SRP라 그럽니까? 고용연료로 하는 것들에 예산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29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세우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요. 네, 그것도요. 네. 그냥 의견 한번 하셨으니까 제가 네, 참고할게요. 다음 그리고 이야기 좀 더 그걸 혼자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장단점이 있으니까. 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 실명제라는 게 있어요. 예? 정책 실명제. 그 네. 일을 실행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고 난 후에 5년이 지나고 얼마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이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일정 정도 그 지자체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이 정책 실명제를 도입을 제안합니다. 뭐 그거는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로 하실랍니까? 아니 그럼 뭐 시의원이 말한다고 무조건 합니까? 참고하면 되는 거죠. 저는 시장님이라서 중요한 결정을 잘 하셔서 좀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대치와 좀 다르네요. 말씀을 제가 쭉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말을.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피꼬는 얘기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피켓팅 거 사과하실 거예요? 그 사진 보여드리면? 시장님, 여기서 사과하실랍니까? 시장님, 예. 지금 오늘 제가 제출한 내용은 쓰레기 처리 폐기물 처리 그것도 시설 쓰레기하고 설치, 똑같은 연장선상이에요. 폐기물 처리 설치 과정의 행정성의 일관성.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 정도 순천시가 아시죠? 입지 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시장님과 나누는 그 정도 자리예요. 아시고 이거를 찬성하고 이걸 해야만 하는 입장도 한 번 더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시장님 생각이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장님하고 같이 시장 질문하면서 몇 가지 지금 제가 제출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2023년도 1월 달에 제출한 그 내용에 들어있는 연양동 814-25번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제, 그리고 2022년 10월 달에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문이 나오고 입지 후보지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연양동 814-25번지로 맞춰져 가는 이 과정에 관련해서는 정말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궁금해하니 이것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민간 투자 방식보다는 재정 투자로 진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요, 그 내용들은 금방 실무자들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예.
네, 그리고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순천시가 보다 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최 의원님 주장하는 게 다 맞다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시장님도 저한테 다 옳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행정은 시의원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시장이 하는 행정은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최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들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건. 그럽시다. 네, 네, 시장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